안녕하세요. 시테크 가족 여러분. 재테크의 여왕 슈앤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코스피 위주로 항상 상승의 주식시장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7%대로 상승 마감해서요. 코스닥 위주로 주식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0.48포인트가 하락해서요. 4,949.5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조금 눈에 띌만한 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더 좀 많았다라는 거. 40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았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외국인 기관은 모두 매도했고 개인만 1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70.48포인트가 올라서 1064.41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천스탁을 오픈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시총이 582조 9천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좀 눈에 띄는 게요. 상한가 상승 종목 합산한 그 개수가요. 하락 종목의 4배 이상이었다라는 거.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고요. 개인은 2조 9천억 매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코스피로 좀 옮겨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상위 1위부터 25위까지 제가 이렇게 쭉 캡처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다 안 담겨가지고 캡처를 못했는데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들을 쭉 보면은요. 단 한 종목인 현대무백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어요. 눈에 띌만한 게 등락률을 보면은요.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오늘 그 정도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오전 9시 59분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란 전일 종가 대비해서요. 코스피 200 선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코스닥 150 선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6% 이상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정지되는 시장 안정 장치를 뜻합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는 거, 그동안 맨날 하락으로 발동을 했는데 상승으로 발동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별 동향들을 좀 보면은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금액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했고요. 개인만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했다라는 거.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투자자별 기간 누적 금액을 살펴보면은요.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는 외국인 모두 매도로 이렇게 돌아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눈에 띄죠.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주로 매매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오른 만큼 코스닥 지수의 대표격인 ETF 제가 두 개를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오늘 11.26%가 올라서 18,435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는 거의 3% 가까이 올랐어요. 16,12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얘기가 조금 나올 시기쯤에 제가 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35%가 올랐더라고요. 너무 소액만 매수해서 아쉽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이렇게 좀 많이 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사실 그동안 코스닥 지수는 별로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00년도 버블닷컴 때 코스닥이 2925.5를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3200 찍었을 때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겨우 넘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코스피는 5000을 넘을 때 코스닥은 오르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064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1064포인트가요. 바로 이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25년 이상 지지부진했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대선 이후 그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대선 작년 6월 초에 있었죠. 대선 이후에 코스피는 86%가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7%가 올라서 43%가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못 올랐다라는 거. 예, 그거 참 눈에 띕니다. 오늘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4년 만에 천스탁 회복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로 이렇게 천스탁 회복했다라는 그런 기사죠. 2차 전지가 끌고 바이오가 밀고 추가로 로봇주가 강세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로봇주 중에 코스닥 시총 5위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빠져서 끝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굉장히 오늘 강세였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 코스닥이 7% 넘게 폭등하면서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오늘 5000P, 지난주에 5000P 열리고 이제 오늘 천스탁 불기둥이었는데 그 이유는 활성화 정책,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국민펀드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하지만 추가 상승 낙관론이 확산되지만 시장을 이끌 대장주 부재는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해외 비중을 줄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워낙 국내 주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기금이 또 이제 뭐 매도하는 경우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기계적 매도 우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워낙에 원화값이 많이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약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해외 비중을 줄인다라는 국내 주식 목표치 14.4에서 14.9로 늘린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 제가 또 캡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LS에서 계열사였던 에식스 솔루션스를 상장시키려다가 중단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또 캡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가장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쪼개기 상장인데요. 또 LS에서 쪼개기 상장을 시도했다가 요게 중단됐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요. 제가 요거를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는데 제발 좀 중복 상장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슈엔슈의 바람도 담겨가지고요. 요거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게요. 오늘 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144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엔화 초강세에 있었습니다. 엔화 초강세였던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시장 개입을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최근 가파른 엔조로 인해서 일본의 물가가 폭등하면서요. 국민들의 불만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긴급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퍼지면서요. 확인해 봤더니 오늘 일본이 굉장히 크게 증시가 떨어졌더라고요. 니케이 225 지수가 1.79%가 하락했더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시황 제가 간단히 좀 알려드렸고요. 그동안 제가 항상 코스피 상승한다는 기사만 알려드리고 그 시황 위주로 말씀드렸다가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잔고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요 바램, 기원까지 함께 담아서 오늘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금융재테크 슈엔슈와 계속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